실버타운에 입주하려고 할 때 생각지 못한 부분에서 당황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건강검진이나 연령 제한, 그리고 또 기타 비용 같은 부분에서요. 이번 시간에는 한국과 일본의 실버타운을 항목별로 전격 비교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신미아 교수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교수님, 일본 실버타운에도 이렇게 입주자 연령 제한이라는 게 있나요? 한국은 기관별로 이렇게 암묵적인 연령 제한을 두는 곳들이 있거든요. 일본에도 다 연령 제한이 있습니다. 우리는 65세부터 받겠다, 아니면 우리는 70세부터 받겠다, 이런 연령 제한이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은 저곳이 굉장히 시설이 마음에 드는데 아직 내가 나이가 67세다 그렇게 하는 분들은 사전에 일단 예약은 해놓고 70세까지 기다려야 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한국 같은 경우는 실버타운에 들어갔다가도 네. 예를 들어 아프거나 하면 네. 혼자 거동을 할 수 없게 되면 사실 요양원으로 나가야 되는, 네. 퇴소를 해야 되는 경우들이 있는데 일본은 어떻습니까? 그 노인홈 제도가 다양하게 있는데 그 일본은 대부분 다 임종기가 되어도 마지막까지 거기서 임종을 할 때까지 그 노인홈에 계속 그 거주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그 민간에서 운영하는 100% 유료 시설인 네. 그런 실버타운의 경우에 건강할 때 들어갔다가 아프더라도 네. 임종 때까지 그냥 그 안에 있을 수 있는, 있을 수 그 있습니다. 안에서 올 케어를 받을 수가 있는 네, 거. 케어를 다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버타운의 장점은 뭐니 해도 그 안에서 식사, 삼시세끼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게 아닐까 싶어요. 네. 일본 실버타운에서도 이런 식사 서비스에 조금 공을 들이고 있나요? 네, 굉장히 식사가 잘 나오고 있습니다. 공동으로 식사를 할 수 있는 레스토랑이 다 마련이 되어 있는데 네. 아주 뭐 중증 환자는 또 요양보호사가 케어를 또 다 해주고 일일이 또 메워주고 하는데 보통 그 중산층이 가는 노인홈을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이미 오늘 식단은 이겁니다 하고 그거 다 이렇게 제공하는 게 아니고 보통 두 개 A하고 B하고 고를 수 있더라고요. 자기가 좋아하는 걸로. 네. 또 영양사가 일주일에 식단을 철저하게 영양가에 맞춰서 이렇게 다 짜놓고 있고 또 이 그 대부분 한 달 이용료에 식사비 포함되는 경우도 있지만 또 따로 별도로 해서 식사비를 지불하는 경우도 있고 한국 같은 경우는 실제로 먹든 안 먹든 한 달에 30씩, 60씩, 90씩 이런 식으로 의무적으로 이렇게 그 해당하는 돈을 내야 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네. 왜냐하면 시설 운영을 해야 되니까. 네, 그렇지는 않죠. 그리고 요즘은 아마 그 개별적으로 오늘은 낮에 나는 친구 만나기로 그렇죠. 외식하시는 했어 경우도 이렇게 하니까 있죠. 그럼 안 먹겠다면 그 돈을 지불 안 하게 되고 그걸 선호하는 경향이 많으니까 그걸 맞춰서 조식은 얼마, 중식은 얼마 이렇게 해서 그 식사 한금만 받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리고 또 제가 요 중산층이 가는 곳은 대부분 다 24시간 간호사가 반드시 그렇죠. 상주하는 데다가 입소자 2명당 1명 직원이 반드시 케어를 해주는 겁니다. 부대 시설도 궁금해요. 그 안에서 뭐 어떤 인프라를 좀 누릴 수 있는지. 한국 같은 경우는 뭐 안에 뭐 골프장을 갖춘 곳도 있고 뭐 수영장 이런 것들 뭐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네, 일본은 제가 쭉 조사를 해봐도 또 실제로 가봐도 골프장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대부분 뭐 바둑을 같이 할 수 있다든지 네. 아니면은 그림을 같이 뭐 그리면서 할 수 있다. 시간별로 또 다 이렇게 마련해서 아니면 개인적으로 피트니스가 있어서 나는 개인 강습 받으면서 근육 운동을 좀 하고 싶다. 이런 경우도 있고 또 뭐 레크레이션 같이 또 즐기는 시간 따로 있고 주로 그 운동 간단하게 운동할 수 있는 시설을 마련해 놓은 그렇게 하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예전에 그런 기사도 봤어요. 일본에서는 카지노형 그런 실버타운도 유행하고 있다. 왜냐하면 이런 부대 시설을 갖춰놔도 이 어르신들이 실제로 이용을 잘 안 하더라. 그래서 그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서 안에 이제 카지노 시설을 만들어 놓고 거기서 사용하는 코인 같은 거를 실제 돈처럼 그 안에서 쓸 수 있게 현금처럼 쓸 수 있게 하는 그런 이색 실버타운에 대한 기사도 봤거든요. 요즘 정말 이색적으로 운영하는 곳이 많은데 한 군데는 그 일을 통해서 수익을 창출하는 시니어 레지던스를 만드는 곳도 있더라고요. 유기농으로 다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직접 씨를 뿌려서 직접 키워서 그걸 직접 자기들이 운전해서 근처에 있는 레스토랑에다가 갖다 주는 거죠. 그렇게 해서 거기서 받은 금액 자기들 수익으로 배분해서 쓰고 있는 경우도 있고 또 하나 이색적인 것은 실버 e스포츠 대회. 이게 재밌는 게 다양한 프로그램을 도입하는데
그 e스포츠 중에서 일본에서도 인기 있는 건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작은 북 같은 거는 다 칠 수 있으니까 큰 TV 화면에 맞춰서 북 같은 거 치면서 그다음에 이제 강사가 이렇게 지시를 해주고 네. 그렇게 해서 e스포츠 도입하는 사례가 지금 굉장히 늘어나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거는 아마 우리나라가 사실 e스포츠 종주국인데 젊은 사람들만 하는 게 아니고 이런 그 시설 같은 곳에 할머니 할아버지들도 여기서 즐길 수 있도록 하고 또 경기 대회도 출전하는 할머니 할아버지들도 있더라고요. 프로 선수로서 네. 출전하는 그런 경우도 봤습니다. 올해부터 한국에서는 분양형 실버타운 제도가 다시 부활을 합니다. 네. 과거에는 분양형이 있었는데 네. 이게 너무 우후죽순 생기면서 뭐 분양 사기도 일어나고 제대로 관리 안 하는 그런 시설들이 많다 보니까 정부에서 분양을 금지하고 네. 100% 임대로만 했었거든요. 네. 근데 이번에 이제 그 대중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이 규제를 좀 완화했는데 일본은 어떻습니까? 분양형, 임대형 어떻게 운영되나요? 일본도 최근에 분양형 그 레지던스가 굉장히 많이 보급이 되고 있는데 그 소유권이 그대로 있는 거죠. 생활에 대해서 자유도 얼마든지 누릴 수 있고 그 대신에 개인 자택 같은 경우에는 뭐 간호원이 상주하거나 의사가 상주하거나 이렇게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밤에 혹시 아프거나 그럴 때 돌봄을 못 받는데 이 분양형 시니어 레지던스는 이 안에 의사 스님도 계시고 간호원도 계시고 하니까 그 돌봄을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당연하겠지만 그 자산 가치 그대로 있는 거죠. 이거는 자녀한테 그대로 상속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회사가 요즘 굉장히 그 TV에 일본의 유명한 배우를 써서 광고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회사가 지금 잘 된다는 얘기인데 분양형 시니어 레지던스 공급 1위 업체입니다. 듀어신이라는 회사인데 도쿄 근교를 중심으로 해서 지금 현재 15개소에 2,866호 지금 전개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소유권 방식으로서는 매각할 수도 있고 상속도 할 수도 있고 또 본인이 이거 소유를 해서 임대도 할 수도 있고 또 리모델링 이런 것도 다 가능합니다. 단지 이거는 일반 그 뭐 우리가 살고 있는 그런 아파트하고 다른 거는 이 안에 시설도 모든 시설이 베리어 프리죠. 넘어지지 않도록 그렇게 네. 되어 있고 개호 직원이 24시간 365일 상주를 합니다. 네. 그 다음에 또 다른 거는 케어 가능한 시설이 많이 들어있는데 일본은 또 특히 온천이 유명하니까 그 인공 온천 대욕탕도 있고 또 레스토랑에서 3끼 식사가 해결이 되고 예. 또 노인들이 즐길 수 있는 가로케 룸도 있고 탁구도 있고 당구실도 있고 모든 그 공용 시설이 이 안에 다 들어있는 거죠. 그런 그 다 들어있는 아파트라고 우리나라 아파트 형식이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요거는 최근에 유행하고 있고 또 하나 회사는 나카긴 코퍼레이션이라는 회사인데 이 회사는 제가 이 자료를 가지고 온 게 일본의 그 아타미라는 도쿄에서 가까운 유명한 온천 지역이 있습니다. 온천을 중심으로 또 8개소를 전개하는 곳인데 여기 그 저희 그 대학교 정년 퇴직하신 분이 여기를 들어가셨어요? 소유하셔서 들어가셨어요. 너무 좋다고 하시면서 방 하나 원룸으로 들어가 계시거든요. 그래서 매매 가격을 보니까 원룸 같은 경우에는 약 그 한국 원화로 1억 3천만 원. 그럼 한 10평 미만인가요? 그 정도 되겠죠. 그다음에 매월 들어가는 그 비용 예를 들면은 아까 식사도 제공되고 다 되니까 이게 한 한국 원화로 한 144만 원. 그래서 그 저희 그 선배 그 교수님이 들어가 계시는데 엄청 자랑을 많이 하시면서 꼭 그 놀러를 한번 오라고. 왜냐하면 매일 온천에 들어가실 수 있는 거죠. 여기 앞에는 또 바다예요. 이분이 지금 거의 80세이신데 여기서 굉장히 그 좋은 편안한 생활을 하고 계신다고 그렇게 만족도가 높으시군요. 일본 실버타운은 뭐 입주 보증금과 월 이용료 수준이 좀 어느 정도로 다양한지가 궁금해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뭐 싼 곳은 보증금 없이 월 이용료만 뭐 100만 원대로 내면서 살 수 있는 곳도 뭐 지방으로 내려가면 있거든요. 공공시설 같은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니까 가격이 쌉니다. 예를 들면 보통 월 한 70만 원에서 한 150만 원 정도. 그렇지만 여기는
그 가격이 싸니까 입주 대기자가 워낙 많아서 들어가지를 못해서 보통 6개월, 1년 기다려야 되니까 이걸 못 참고 민간시설로 들어가는 분도 계시고 민간시설은 보통 150만 원에서 한 200만 원 정도 그리고 자기 소득 수준에 따라서 들어갈 수 있는 게 굉장히 다양하게 선택지가 많기 때문에 본인이 선택해서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게 집을 자식한테 물려주지 않아도 된다는 그것 때문에 보증금 맞아요. 마련하기가 쉬울 것 같아요. 일본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자식에게 이 집을 상속해야 되겠다는 그런 의식이 별로 없고 본인이 그 지금까지 계속 살고 있었던 집 이게 본인의 몸이 이제 상태가 안 좋아지면 이걸 그냥 당연히 처분하고 이 돈으로 그런 노인홈에 들어가겠다고 하는 분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막 그 돈이 예를 들면 처분을 꼭 하지 않더라도 주택연금식으로도 받아서 또 들어가는 분도 계시고 이렇게 해서 본인이 원하는 그 방향 선택을 잘 해서 들어가시는 분이 많습니다. 근데 이제 실버타운에 대해서 좀 부정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은 거기 가면 좀 고립되는 거 아닌가. 네. 아무래도 좀 모르는 사람들이랑 이렇게 같이 사는 거에 대한 좀 두려움 갖고 네. 계시는 분들도 있고 거기 네. 안에서 얼마나 친구를 만들 수 있겠나 이렇게 네.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어떻습니까? 실제 일본 실버타운 안에서의 생활은? 저도 그 몇 군데 견학을 많이 했지만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이제 휠체어 타고 막 이렇게 활기가 있고 재미있고 그런 분위기는 아니에요. 너무 지나치게 조용하다는 느낌이 들어서 제가 과연 나는 늙어서 여기에 실버타운 같은데 이런 데 갈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할 때마다 그렇게 느꼈거든요. 근데 며칠 전에 제가 신문에서 아주 그 재미있는 에피소드를 봤어요. 시니어 레지던스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은 네. 이제 90세 할머니가 시니어 레지던스에서 들어가 있는데 같은 시설에 들어와 있는 할아버지하고 연애에 지금 열중하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연애에 열중하고 있는 그 내용을 손자에게 라인으로 보냈어요. 우리나라 같은 메신저로. 카카오톡이죠. 그걸로 이제 보냈는데 지금 나는 사귀는 할아버지가 있다고 너무너무 멋있는 사람이라 이렇게 보내니까 이게 800만 표시가 돼서 막 네티즌들이 그걸 보고 나도 이런 인생 보내고 싶다. 정말 소녀 같은 그런 할머니다. 막 이렇게 메시지가 들어오고 그 젊은 네티즌들이 굉장히 좋은 평가를 했는 거예요. 할머니가 이 손자한테 보내는 그 말투 그다음에 단어가 굉장히 귀엽고 고급스럽고 정말 멋있다. 이런 내용을 보고 이런 얘기도 이런 메리트도 있을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꼭 그렇게 뭐 실버타운을 부정적으로 우울하게 볼 필요는 없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교수님 마무리 말씀 부탁드립니다. 노인의 이 주거 문제는 그 고령화 사회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과제인데 그래서 아마 정부도 굉장히 작년에 발표 이후로 아마 올해도 정책적으로 신경을 많이 쓰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본에서는 지금 그럼 시설을 많이 앞으로도 더 정부에서 늘리겠다고 왜냐하면 고령자가 점점점 많이 생기니까 발표는 했는데 사실은 일본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가 뭐냐 하면은 이 고령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인재 양성이 시급한 거예요. 인재가 모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해외에 있는 인도네시아나 베트남이나 이런 쪽에 뭐 간호학을 공부했는 이런 사람들도 많이 유입을 하지만 일본인 자체도 인재를 좀 더 양성을 시켜야 되니까 이게 뒷받침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아마 우리나라도 이런 문제가 곧 그 심각한 사회 문제로 떠오를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신미화 교수님과 한국과 일본의 실버타운을 항목별로 비교해봤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